특허 출원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죠. 특허 출원 절차. 자, 우리는 발명을 했어, 이미. 그래서 창업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안정적으로 나의 특허 기술을 배타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필요하겠죠.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권을 받아야 된다. 자, 특허 출원 절차. 특허권은 특허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특허권 설정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을 하게 되는데, 통상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가 제출되고 명세서에 반드시 특허 청구의 범위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 출원을 해야 되고, 변리사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간에 특허 출원을 해야 되고, 특허 출원서에는 명세서라는 양식이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건가 보다. 그리고 이 명세서 안에는 특허 청구의 범위라는 항목이 있는데, 다른 항목들도 있지만 특허의 이름, 목적, 구성 이런 것들도 있지만 특허 청구의 범위라는 항목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건가 보다 라는 정도만 일단 생각하면 되겠죠. 출원해야 되고, 출원 안에는 명세서가 있어야 되고, 명세서에 기입해야 되는 항목 중에는 특허 청구의 범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라는 거 일단 생각을 하세요. 출원 절차의 원칙 먼저 보면 서면 양식주의, 양식에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어주의, 국어로 작성해야 돼. 도달주의. 자,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서 같은를 포함한 모든 문서는 도달주의가 적용해요. 이거는 선언주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리나라는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의 문제인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한테 그 의사가 도달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출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려면 특허청에 해당 특허 출원서 등 양식이 도달해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예외적으로 우편 등을 통해서 붙이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직접, 대전에 사는 사람은 특허청 가서 보내면 되지. 근데 부산에 사는 사람은 특허청에 우편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편 등으로 인해서 특허청에 의사표시, 출원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발신주의가 채택돼. 예외적으로. 아시겠죠? 이 발신주의라는 건 우리나라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의 예외적인 조항이에요. 원칙은 도달주의고, 도착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예외는 발신주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채택하고 있는 건데, 발신주의는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일 때예요. 격지자 간의. 모든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알아두면 좋겠지. 발신주의는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발신주의를 채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발신주의라는 건 뭐겠어요? 우편물에 찍혀있는 소인,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라고 보겠지. 그러면 우편물일 경우에는 신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소인에 찍혀있는 시간일 것이고, 출원의 선후를 따질 때에는 소인에 찍혀있는 날짜가 기준이 되겠죠. 이 밖에는 모두 다 도달주의에 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특허 1출원주의, 1특허 출원주의, 발명의 단일성. 하나의 특허 출원에는 하나의 특허 발명만 출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특허 청구의 범위가 아까 명세서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명세서는 양식에 특허의 이름부터 구성, 목적 다 쓰고 밑에 특허 청구 범위라는 걸 쓰게 돼요. 이걸 우리는 청구항이라고 불러요. 청구항. 아, 이건 뭐냐면 이 밑에 딱딱딱 찍어놓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만 특허를 출원하는 발명의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명시해 놓는 거예요. 오만 잡다한 거를 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PC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만드는 메모리 카드라는 물건 발명이다. 그러면 뭐 하는 데 쓰는 뭐가 어떻게 저렇게 되는 메모리 카드. 이게 특허 청구의 범위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특허지. 근데 갑자기 메모리 카드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는 무슨 사운드 카드, 그 밑에는 또 무슨 칩, 전혀 다른 특허들을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하려면, 이것들을 다 특허를 받으려면 메모리 카드 거 특허 출원 하나, 사운드 카드 거 특허 출원 하나, 무슨 칩 특허 출원 하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1특허 1발명주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특허 출원에는 하나의 특허 발명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비용적으로 굉장히 좀 손해겠죠? 유사성이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좀 몰아넣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PC를 만드는 물건 발명이라고 쳐요. PC를 만드는 물건 발명. 그러면 대표적인 아까 얘기했던 명세서 안에 특허 청구 범위에다가 청구항을 작성할 때 대표적인 개념을 일단 먼저 써. PC의 발명이다. 그리고 이 안의 내용으로 메모리 카드도 넣고 사운드 카드도 넣고 무슨 칩도 넣고 키보드도 넣고 다 넣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하나의 발명으로 인정이 돼. 그리고 각각의 청구항들은 개별 특허로서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얘만 양도할 수도 있고 얘만 다른 사람 쓸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 얘를 다 오픈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인정을 하고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뭐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어떻게 청구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슷한 것들끼리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선언주의와 선발명주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넘어가도록 하고 9페이지 봅시다. 수수료 납부주의, 특허를 출원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뭐 돈을 많이 내야 돼. 뭐 금액은 그렇게 뭐 글쎄 모르겠어요. 주관적인 거겠지만 특허를 출원할 때는 출원비를 내야 되는 거고 특허를 등록할 때는 특허 등록비를 내야 돼. 그리고 특허를 매년 1년마다 특허료를 계속 내야 돼. 특허청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이 없어지게 되겠죠. 즉 실제적으로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서 즉시 투입이 돼서 이걸로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 아니면 특허료 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술이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되잖아. 특허의 존속 기간은 20년이에요. 20년 동안 계속 특허료만 내고 그 기술은 사용하고 있지 않아.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굳이 뭐 사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기술만 가지고 있는 꼴이 돼버리겠죠. 특허료 아까우면 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돈을 받고 있다. 9페이지 박스에 있는 거는 절차상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출원을 할 때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밑에 써 있는데 1번 출원서. 특허 출원서는 특허 출원의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출원의 주체, 특허 출원 절차를 받는 자, 특허의 취지 등을 표시하며 인지를 첨부한다. 수수료 냈다라는 인지를. 그래서 출원서는 대표적인 의사표시의 양식이라고 보면 돼요. 누구누구가 특허를 출원하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가 되는 한 페이지짜리 양식인 거지, 특허 출원서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명세서다. 명세서. 명세서란 발명의 내용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는 기술적 문헌을 의미하는데,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의 청구 범위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명세서만 봐도, 그리고 뭐 도면 같은 거는 추가적인 양식인데, 이 명세서만 봐도 이 특허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발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내용에 명확한 경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돼요. 명세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 청구를 어느 범위로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한 것처럼 우리가 특허 등록의 3대 요건인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중에서 신규성이나 진보성 같은 것도 당연히 이 명세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관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발명가가 변리사를 끼고 보통 작업을 많이 해서 심사관들의 구미에 맞는, 어떻게 해야지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그러면서도 특허 청구의 범위가 특허 출원권자 입장에선 가급적 넓은 범위가 좋은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권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특허는 거절돼요. 추상적으로 작성돼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들인 변리사들이 많이 작성을 하게 되겠죠. 자, 출원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10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선원 우선의 효과가 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선원주의에 대한 이야기죠. 자,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한 시점부터 선원자로서의 지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위가. 즉, 내 이후에 한 출원자들은 특허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선원주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당연히 특허를 받을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각종 절차상의 기산점이 된다. 우리가 뭐 나중에 특허가 침해됐을 때
침해의 범위나 어떤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 같은 데 있어서도 언제 출원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시점 같은 거를 계산할 때 이 출원 시점이 각종 시점 계산의 기산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투컷 출원상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봐서 얘기했지만 선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허 출원상에 약간 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 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보정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보정 등을 통해서 심사관이 심사를 해서 특허가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으면 어떻게 등록이 되고 특허권이 발생을 하게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발생한 특허권이 이제부터 진짜죠. 우리가 벤처 창업을 함에 있어서 창업의 기준인 나의 재산이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 회사의 기준이 되겠죠. 그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지, 특허권의 효력, 그리고 우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지금까지 내용은. 특허권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특허권을 가지고 우리가 벤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